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서초경찰서가 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내사 종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무슨 단순 폭행이냐, 운전 중 폭행이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 이용구 차관에게는 점점 더 불리한 정황들이 나옵니다. 이미 택시 안의 블랙박스 영상도 37초짜리가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 폭행을 적용하느냐,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을 적용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일단 형량도 훨씬 더 이 운전 중 폭행 특가법이 형량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은 입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줄곧 주차 중이었다. 그래서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이 아니고 단순 폭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7초짜리 동영상에도 택시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상당히 닮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차가 멈춰진 상태에서 트럭 운전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당시 신호 대기 중이기 때문에 멈췄지만 운전 중 폭행이다. 특가법을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이 폭행 사건과 상당히 닮은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용구 차관은 이 사건보다도 훨씬 더 운전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서초경찰서는 이용구를 봐줬을까? 자, 지금 이용구에게 점점 더 불리한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서초경찰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동부지법 형사 12부 박상구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이 멈춰선 트럭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 옆에서 함께 운전을 했던 A씨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운전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은 피해자인 운전자가 변속기어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차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운전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용구 차관 점점 더 궁지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이 가해자 A씨 측은 피해자가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운전 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단드리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판결이 나왔으면요, 이용구 차관에 대한 서초서의 그 단순 폭행 처리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서울경찰청이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어느 위선까지 처벌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이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인 것은 이미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이걸 알고 은폐를 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자, 이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 이 가해자 A씨는 서울 성동구의 도로에서 앞에 가는 트럭이 차선에 끼워주지 않자 트럭 운전사에게 욕설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좀 닮았습니다. 욕설을 합니다. 이후 사거리에서 A씨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트럭이 같은 신호에 걸립니다. 멈췄습니다. 그러자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석으로 다가갑니다.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자 A씨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 관건은 이 트럭이 정차 중이었느냐, 운전 중이었느냐입니다. 만약에 주차 중이었다고 판단하면 그러면 법원도 단순 폭행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만 보면 그냥 종결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으로 본 겁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폭행이 운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먼저 트럭 문을 열었다. 오른발을 문 근처로 옮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는 주행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달랐습니다. 운행 중일 때만 적용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특가법상 폭행은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냥 입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행 장소가 다수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충분했다. 또 신호가 바뀌면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 개정된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범위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택시기사는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파출소에 가서 진술을 한 뒤 다시 4시간 동안인가 택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이용구 차관의 폭행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용구 차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서울 동부지법의 이번 판결, 시적절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용구 차관과 닮은 꼴 판결입니다. 이용구 차관, 빨리 검찰과 서울경찰청은 불러들이십시오. 소환조사에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